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피를 흘리신 그 길을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괜찮소. 바닷길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예, 그동안 평생교육원 그 프로그램 개강도 했고요. 또 지금 이제 9월 순교자 성월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 성지순례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던데요. 저도 뭐 계획도 잡혀 있기도 하고 또 기회 되는 대로 성지순례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서히 이렇게 오고 있는 가을 소식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네. 반갑죠, 가을.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모방 신부의 조선인 사제 양성 노력과 또 사스탕 신부가 조선으로 입국하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을 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기예박해 순교하신 파리예방종교회 소속의 그 세 분 선교사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그 모방 신부님이 입국을 해서 성공한 후에 1년 후에 사스탕 신부님 입국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모방 신부와 합류하게 된 소식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네. 사스탕 신부가 한양에 도착을 하자 모방 신부는 이제 그에게 조선어를 익히도록 주선을 한 후에 자신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근 교우촌으로 가서 인근의 교우촌들을 돌보았습니다. 사스탕 신부는 한양에 머물면서 약 2개월 동안 그 성사 집전에 필요한 그 핵심적인 조선어를 배워서요. 3월부터는 한양에 거주하던 100명가량의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양근으로 가서 이제 모방 신부와 함께 이게 부활절을 보낸 후에 사스탕 신부는 북부 지방으로 또 모방 신부는 동부 지방으로 각자 성사 집행을 위해서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네, 이때 약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목 활동을 하면서 사스탕 신부가 좀 힘들었던 점이 있다고요? 네, 낯선 조선에서 본인이 사목을 담당해야 되는 지역이 거리상도 멀기도 했고 또 길도 험한 곳이다 보니까 뭐 힘들었겠다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겠는데요. 그보다 그가 정말 힘들었던 점은 따로 있었답니다. 성사를 달라고 때를 지어서 신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들은 20년에서 30년 혹은 40년 동안 이 사제를 만날 수가 없어서 고해성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성사 집행을 위해서 잠시 헤어졌던 이 두 신부, 그 후에 언제 또 합류하게 되나요? 네, 이렇게 각자가 맡은 교우촌 순방을 마친 이 모방 신부와 사스탕 신부는 7월 16일 한양에서 다시 만났고요. 모방 신부는 미처 돌아보지 못한 교우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순방하던 모방 신부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네. 조선에 도착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열에 오르는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모방 신부는 이 열이 오른 병에도 불구하고 순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가 결국은 극도로 병세가 유중해서서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한양에서 사스탕 신부로부터 정부성사를 받은 모방 신부는 기적적으로 병세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지만 10월 말까지는 휴식을 취해야만 했답니다. 네, 조선으로 입국하는 과정도 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신학생 선발부터 해서 쉴 새 없이 사목 활동을 이어오신 모방 신부였지 않습니까? 무쇠라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브리게르 주교님처럼 선종까지 이르지 않고 병세가 회복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 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네, 모방 신부와 사스탕 신부는 이렇게 신자들이 모여 사는 교우촌을 방문해서 회장을 새로 임명하거나 또는 기존에 활동하던 회장들을 승인해 주었고요. 또 대세나 혼인, 장례, 주일, 대축일에 관한 예절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교회에 필요한 규칙들을 또 제정했고요. 또 신자들의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보충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모방 신부와 사스탕 신부는 실제로 이 교우촌 순방을 다니면서 당시의 교우촌 실태와 또 신자들의 현황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만난 신자들은 대략 6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두 분 신부님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프랑스인으로 외모도 좀 달랐을 텐데 어떻게 그런 활동이 가능했을까요? 예, 모방 신부와 사스탕 신부가 순회를 다니는 동안에 이 관원들에게 발각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겠지만 네. 당시 조선의 정세가 그 유급한 상황으로 바뀌지 않아서 공식적인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그들이 활동하는 데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듣던 중 다행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처럼 그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박해가 잠잠해지고 또 조선의 신자들이 그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이 두 선교사들은 점차 활동 지역을 넓혀갔습니다. 모방신구가 그 입국한 첫 해인 1836년에는 혼자서 이 조선의 8개의 도 가운데서 경기도와 충청도에 있는 교구촌을 몰래 이렇게 순방하면서 다녔었는데요. 그 이듬해에 1837년 사스탕 신부가 입국을 해서는 선교사가 2명이 되자 회장들이 제공한 이 정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구촌의 지도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교구촌을 순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곳의 신자들도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네, 목자를 기다리면서 참 신앙에 목말랐던 당시 조선인 신자들에게 정말 이 두 분의 사목이 얼마나 또 간절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이토록 열성적인 두 분 사제였지만 또 채워지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해서 열정적으로 사목 활동을 펼쳤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르게르 주교의 뒤를 이어서 조선으로 입국한 모방 신부는 그 대목구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무대행이었고요. 사스탕 신부 역시 교황 파견 선교사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 대목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선종하신 부르기에르 초대 대목구장의 대를 이을 후임 대목구장의 존재가 필수적인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1837년 12월 18일 이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선교사 한 분이 입국을 하게 됩니다. 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그가 바로 제2대 조선 대목구장이신 앵베르 주교님입니다. 네. 부르기에르 주교는 생전에 자신의 특별 고난 안에서 그 자신이 조선 입국에 또 실패하고 혹시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자신의 대목구장직을 계승할 후임자를 추천해 놓고 있었는데요. 성견지명이 있어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가 바로 사천 대목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이 조선 선교에 대해서 열의를 표명했던 앵베르 신부였습니다. 부르기에르 주교는 1835년 10월 2일 그 파리 신학교의 랑글로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앵베르 신부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경에서 온 연락원에 따르면 앵베르 신부가 조선 선교사로 뽑힌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정말 확실한 소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소식을 접하면 늘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정 그런 선교사가 저희와 함께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리면서 요동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부님이 저희에게 그를 대목구장 설이나 혹은 더 낮게는 부주교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금요일 코너인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매님, 그 뒤에 이야기도 이어가 주시죠. 네, 이 서한은 사실 부르기에르 주교가 선종하기 18일 전에 보낸 서한이었는데요. 네. 이 편지를 받은 포교성성은 그 부르기에르 주교의 뜻에 따라서 1836년 4월 26일 앵베르 신부를 주교로 승품하면서 이 조선 대목구의 부주교로 임명했고요. 1837년 12월 18일 앵베르 주교가 조선 입국에 성공함으로써 이 조선교회는 처음으로 주교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조선 대목구 설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던 것인데요. 네.
조선대목고 설정 6년 만의 일이었고요.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된 지 53년 만에 비로소 선교 체제를 완전하게 갖추었던 것입니다. 네,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엥베르 주교의 프랑스 이름은요, 노랑 조제프 마리위스 엥베르였고요. 조선 이름은 범세형, 세례명은 라우렌시오였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조선 입국에 성공한 엥베르 주교는 13일을 걸어서 1837년 12월 31일 한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사스탕 신부는 지방에 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모방 신부만 한양에서 엥베르 주교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엥베르 주교도 모방 신부와 우리 샤스탕 신부처럼 조선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조선어를 배운 엥베르 주교는 곧 고해성사를 줄 수 있게 되었고요. 오, 네. 300명 이상의 신자들이 1838년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그에게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엥베르 주교는 사실 사스탕 신부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해 5월에서야 지방의 교우촌들을 순방하고 한양으로 돌아온 모방 신부와 사스탕 신부가 엥베르 주교를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이 조선의 세 분 선교사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인데요. 이 세 분 선교사는 몇 주일 동안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양의 새 신자들이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래서 교회에는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참 생각이 다사금 듭니다. 네, 모방 신부가 도착했을 때 6,000명 미만이었던 신자 수가 1838년 말에 가서는 9,000명이 되어서 이 1801년 신유박해 이후 37년의 고난을 겪고 나서야 다시 재생한 셈인데요. 생각해보면 신유박해 이후에 단 한 명의 사제도 없이 33년을 이 목자 없는 양으로 지내야 했던 조선의 신자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앙 선조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분들께 정말 배울 점이 많죠. 네, 이렇게 1838년 한 해 동안에는 이 3명의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엥베르 주교의 감독 아래 그 전국의 교우촌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엥베르 주교는 그 한양과 인근 지역을 맡았고요. 모방 신부는 경기도 일원과 또 강원도 서부 지역을, 그리고 사스탕 신부는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을 맡아서 사목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답니다. 네. 하지만 엥베르 주교를 비롯한 새 선교사들은 이렇게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고요. 또 기후나 생활이 좀 많이 달랐잖아요. 네. 이런 데서 오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선교 자금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상태도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839년 3월 30일에 쓴 엥베르 주교가 그 느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그때의 어려운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편지의 일부입니다. 나는 몹시 지쳤고 크나큰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에는 집안 사람들을 불러 기도를 드리고 3시 반에는 예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례를 주고 혹은 견진을 주는 것으로 성무의 집행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사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따릅니다. 성사를 받은 신자 15명 내지 20명이 이렇게 해서 해 뜨기 전에 물러갈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략 이만한 숫자가 하나씩 들어와서 고해성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성체를 영한 다음에야 나갑니다. 나는 한 집에서 이틀밖에 머물지 않으며 그리로 신자들을 집합시킵니다. 그리고는 해가 뜨기 전에 다른 집으로 옮겨갑니다. 나는 시장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2시 반에 일어난 다음 정오까지 기다려서야 영양가치가 별로 없는 맛없고 양도 많지 않은 식사를 하는데 춥고 건조한 기후라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은 후 조금 쉬고 나서 2명의 어른 신학생들에게 신학 강의를 하고 그런 다음 밤이 될 때까지 또 몇 사람의 고백을 듣습니다.
밤 9시에는 흙바닥에 돗자리와 타타르 양철로 짠 융단을 깔고 잡니다. 조선에는 침대도 매트리스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허약하고 병든 몸으로 힘들고 매우 바쁜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당시의 열악한 상황이 좀 그대로 느껴져서 안타까운데요. 그 이후 이야기도 이어가 주시겠어요? 네, 1836년에 모방신부가 이 3명의 신학생을 마카오로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 김대건, 또 네, 최양업, 최방주 신부 그래 맞죠. 신학생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앵베르 주교 또한 이 신학생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1838년 말 다시 신학생들을 외국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런 또 한편으로 이런 어린 소년들 외국으로 보내서 신학 교육을 시킨 다음에 사제가 되어서 조선으로 돌아와 사목을 하기까지는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판단을 해서 이 독신 신자들 중에서 그 열의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찾아서 신학 교육을 시키고 또 사제로 서품하는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네, 수학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사제 양성에 늘 목말라 하는 교회인 만큼 마땅하고 옳은 행보였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 계획에 따라서 앵베르 주교는 42세의 정화상 바오로와 또 32세의 호라비 1명, 그리고 26세와 20세의 젊은이 2명 등 총 4명을 선발해서 라틴어를 가르치고 또 그중 2명에게는 신품을 줄 생각으로 신학도 가르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몇 달 뒤에 터진 1839년의 기해박해로 3명의 선교사 모두와 또 정화상 바오로 등 유력한 신자들이 순교하게 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앵베르 주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청원을 올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앵베르 주교는 1838년 12월 1일자로 그 포교성성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그 자신의 입국 사실도 보고하고요. 또 1년 동안 파악한 이 조선 선교지의 전반적인 상황도 알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조선교회는 사실 1831년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기 전까지 이 북경교구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북경교구의 주보인 성 요셉을 조선의 주보로 모시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조선이 새로운 대목구로 독립한 만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새로운 주보로 모시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네, 앵베르 주교는 자신의 조선 입국이 성모 마리아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었다고요? 네, 입국 과정에서 중요한 그 고비가 되었던 날들이 이 전례력상의 그 성모 축일이었다는 사실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청원은 3년 후인 1841년 8월 22일에 있었던 이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의 그 공식 아련 예식 중에 허락되었는데요. 기존에 모셔오던 성 요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동주보로 함께 모시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가 그렇게 꿈꾸었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밟지 못했던 것처럼 앵베르 주교도 자신의 청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생전 보지 못했다고요? 네, 관련 청원을 올린 앵베르 주교가 1839년 기해박해로 순교한 지 2년 후에 허락이었기 때문에요. 앵베르 주교는 이 자신의 청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전에는 보지 못했고요. 아마도 이 소식은 천국에서 받아보고 기뻐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처럼 앵베르 주교님의 청원으로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 요셉과 언제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이렇게 공동 주보로 모시고 있었는데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 로마의 그 경신성사성에서 규정상 각 국가교회는 한 분의 수호 성인만을 모시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공동 수호자라는 명칭을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공고를 받아들여서요. 현재 한국교회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한 분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면서 12월 8일을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문자 소개를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이영진 벤첸시오님께서 이 소식 들었어요. 앵베르 주교님 공동수호자 마리아. 아시는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빵톡으로 배남길님께서 반갑습니다. 글라라님을 빨리 뵈어 좋긴 한데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60K가 이렇듯 속도가 빠른 줄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 더욱더 실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